문장의 호응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4강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거를 조금 더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법 사항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글을 쓰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고 돼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호응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문을 아주 다양하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않다, 부정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고요. 절대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역시 다 부정문으로 만들 때 쓰는 부사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1번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그만큼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과연 이 문장이 100% 옳은 문장이냐 아니면 조금 이상하냐 고칠 필요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문장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주어와 서술어,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냐? 주어 부분은 어디냐? 그 직업은 이라고 했습니다. 은는 이 가가 붙는 부분이 주어 부분이라고 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직업은 했는데 서술어가 뭐냐? 중간에는 이제 꾸미는 말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제일 끝부분에 서술어가 나오겠죠. 이 문장에서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는 그 직업은인데 그 직업은 서술어가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느냐? 고쳐쓰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꿨는지.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만큼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생략합니다.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라는 말을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만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윗문장에서는 할 수 있다로 끝났고 아랫문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아랫문장에서 생략된 말이 뭔가 그걸 집어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랫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그만한 노력을 사이에다 이 말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은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로 해서 서술어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고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 고친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 이론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과 체육 이론을 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과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뭐 굳이 영어로 얘기를 들자면 and 뭐뭇과 뭐뭇, 뭐뭐와 뭐뭐. and로 연결된 것은 사실 이게 같은 격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동격? 예,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과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따져보면 되죠. 자, 운동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뒤에 나온 체육 이론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되죠.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였으며 하다라는 동사를 썼죠. 체육 이론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운동과 체육 이론이 공부하다라는 동사에 동시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운동은 하는 것이고 이론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개 각각 떨어뜨려서 각각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거죠. 운동을 하였으며 체육 이론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고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은 호응 관계에 맞는 것이고 윗 문장은 호응 관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금 어렵죠? 위대한 결단을 내린 유권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 문장도 사실 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뭐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도 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2번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 존경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드린다는 말에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맞지 않느냐? 존경을 드린다는 말을 합니까? 존경 드립니다. 아니죠.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또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죠. 예. 뒤에 건 맞다고 볼 수 있고 앞에 거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엄밀히 따진다면,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면 사실 감사를 드린다는 말도 틀린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워낙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처럼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린 유권자들을 존경하며, 존경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죠? 존경하며, 그리고 그러한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존경과 감사라는 것을 이원화시켰어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온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은, 이, 가가 붙은 말을 주어라고 했고, 뭐 단어에 은, 이, 가가 붙으면 그게 주어가 되겠지만 사실 단어 하나만 가지고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말들이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주어부라고 합니다. 주부라고 하죠. 주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가 주부죠. 주어 부분 뭐뭇은 했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뭇입니다로 끝나야지 문장이 바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온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해야 한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윗문장처럼 이렇게 쓰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해야 한다로 끝나는 거죠.
유의해야 할 점이 평가하는 것. 유의해야 할 점이 평가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로 끝나야 앞에 말과 뒷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 끝내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에서 끝나는 부분, 이것을 주어 부분과 정확히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시켜 주었다. 자, 소개시켜 주었다. 이 말에 유의를 해보시는 거죠. 소개시켜 주다. 맞는 말인가요? 소개해 주다. 어떻게 되죠? 자, 시키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것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시키다. 소개시키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소개하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래 문장처럼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예, 구분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역동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make, have, did, 예, 이런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죠. 시킨다, 어떤 동작을 시킨다는 뜻으로 쓸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온 소개하다라는 동사에는 시킨다는 뜻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6번째,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자, 이것도 방금 전에 4번 문장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뭇은 뭐뭇이다, 점이다 라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했는데 이 문장이 끝날 때 뭐라 그랬냐면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 부분에서는 염려하는 것은, 수로 부분에서는 상실이 일어난다. 자, 염려하는 것이 상실이 일어납니까? 이상하죠?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호응관계는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로 끝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과 세계를 잘못 파악하는 그릇된 경향을 보인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쫙 읽으면 바로 머리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2번쯤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의미가 좀 꼬여 있어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문보다는 단문이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짧게 주어 동사 한 번씩 쓰는 거, 그게 가장 독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과연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인가? 모순이 있는가? 틀린 곳이 있는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읽었을 때 단박에
머릿속에 의미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잘 쓰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느냐?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이 아니고 인간을로 바꿔보십시오. 인간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인간과 세계를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인간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말 되죠. 그런데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은자를 썼어요.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거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을자로 바꾸면서 더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사 은자를 잘못 사용했다는 건데 잘못 파악하는 그릇된 경향에 나타나는 군더더기 표현이다. 은자 때문에 오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8번째.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주어가 어디까지냐? 제가 좋아하는 색은, 색깔은, 이게 주어입니다. 색깔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초록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분홍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 여길 보니까 색은이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니까 초록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가 색은인데 서술어가 좋아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색은 좋아합니다로 되는 거죠. 색깔이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입니다로 바꿔주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